휴가를 마치고 철원 군부대로 복귀한 장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사는 동료 병사는 물론 지역 주민과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춘천 마을버스 운행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읍면에서 시내로 나가는 승객들은 환승장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강원도가 온라인 협약식을 열어 코로나19로 막힌 수출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6월부터 강원도 제품이 중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올 들어 비가 자주 내려 누적 강수량이 높고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도 높아 물 부족 걱정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당국이 장병들의 휴가를 정상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휴가 복귀 장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병사는 인천에서 휴가를 보내다 철원 군부대로 복귀했는데 동료 병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원 육군 모 부대 소속 21살 A상병은 인천 계양구에서 휴가를 보내고 이틀 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A씨는 군의관과의 문진 과정에서 열이 38도 가까이 올랐고 곧바로 격리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오늘 경기도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첫 군인 확진 환자입니다. A씨는 지난 27일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오후 2시 20분 철원 동송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동료들과 만나 터미널 앞 PC방에 머물렀고 오후 4시에는 인근의 한 국밥집에 들러 동료 장병 13명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장병들은 이곳에서 군용 버스에 탑승해 함께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A씨와 함께 복귀한 같은 부대 장병 등 군인 15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지역 주민 가운데도 밀접 접촉자 1명과 접촉 의심자 25명이 발생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된 용사 부모가 인천시 계양구 28번, 29번 확진자입니다. 증상 발현 직전에 전파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A씨에게 증상이 나타난 복귀날 접촉한 사람들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목욕탕 집단 감염 이후 한 달 넘게 환자가 없었던 철원 지역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 군인이 걸리면 그 군부대 사람들이 다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불안에 떠는 거죠, 뭐. 군 당국은 휴가 복귀 장병들이 2주가량 다른 생활관에 격리돼 다른 장병들에게 전파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해당 부대 휴가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만약 군부대 내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장병의 외출과 면회, 휴가가 다시 중단될 수 있어 접경 지역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부터 춘천 마을버스에 새로운 환승 시스템이 도입돼 읍면에서 시내로 가려는 승객들은 환승장에서 내려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시행 첫날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만인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소양고등학교 앞에 마련된 버스 환승장. 마을버스에 탔던 승객들이 모두 이곳에서 내립니다. 읍면에서 시내로 가려면 환승장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중앙시장까지 운행됐던 마을버스가 오늘부터는 환승장에서 다시 읍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등교와 출근 시간에 마을버스 운행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춘천시가 노선을 부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갈아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원래는 한 번에 갔는데. 마을버스에서 내린 뒤 시내버스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을 재봤더니 평균 10분 안팎. 이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 버스 운전자들이 과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는 시간이 더 촉박해진 것 같아요. 기사분들이 여유가 없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춘천의 버스 노선과 체계가 너무 자주 변해 혼란스럽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고 저기 가려면 불편하잖아요. 이제 좀 저기 됐는데 진정이 됐는데 또 바뀌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춘천시는 이른 아침부터 공무원들을 동원해 바뀐 노선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버스 환승을 도왔습니다.
시내로 가기 위해서 무조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시간에는 마을버스가 기존대로 중앙시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오전 9시 이후부터 이른 오후까지는 기존 노선대로 운행됩니다. 춘천시는 마을버스 부분 조정으로 운행 횟수가 117회 더 늘어났고 그동안 버스가 다니지 않던 곳에도 정류장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마을버스 운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올 들어 비가 자주 내려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고 도내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물 부족 걱정을 덜게 돼 당분간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대표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댐 안에 많은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저수지 상류에도 제법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대의 저수율을 보이며 바닥을 드러냈던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1,070만 톤 안팎으로 만수량인 1,270만여 톤의 84%를 넘으며 높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저수지도 상황은 비슷해 71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7%에 이릅니다. 광동댐과 달방댐 등 도내 4개 댐의 평균 저수율도 70%를 넘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꾸준한 수위 관리가 이루어진 데다 올해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내기도 95%, 98%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물량이 필요할 때가 한 번 더 있는데 그때까지 가더라도 올해는 큰 걱정 없이 농사 짓는 데 걱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영동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459.3mm, 평년보다 47%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72%나 늘었습니다. 3월까지 강하게 형성되어 있던 북극의 소용돌이가 점차 약화되고 바이카로 북서쪽의 공기가 정체됨에 따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면서 북쪽으로 기압골이 자주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봄철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 지을 물도 먹을 물도 없었던 물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곤 했는데 올 봄에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간 강원도의 주의 수준의 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춘천의 한 간이 황토방에서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된 홍천 소방구조대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병원에서 1차적으로 확인한 결과 숨진 구조대원의 혈액 내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 농도보다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수치는 국과수를 통해 나올 예정이라며 가건물의 불법 증축 여부와 화목보일러 시공 과정 등을 조사해 추후에 모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 코로나19 대응체계 연구 용역을 오는 8월까지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춘천에서 감염병이 유행할 때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내용에는 기초자치단체별 대응 전략 비교와 분석,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중앙정부 지침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중국 남경시 전자상거래협회, 강원도 화장품협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제품의 중국 판매 협약을 온라인으로 맺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협약은 코로나19로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고 비대면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6월 중 60억 원 규모의 강원도 화장품이 중국 수출길에 오르며 중국 가의현 그룹과 협력해 오는 8월까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몰인 T몰에 강원도 전용 쇼핑몰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문화재연구소는 오늘 강원도청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원 취임 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강원도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을 위한 문화재 조사,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설립 취지문을 채택하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장은 지난해 4월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모 상근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법인 설립과 행정안전부 출자 출연기관 지정 이후 7월쯤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올 들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7년 9건에서 지난해 64건, 올해는 4월까지 82건이 발생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수사기관이 전화로 절대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인출한 이후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5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령 환급금이 3,400만 원이라며 시민들에게 환급금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춘천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환급금 중 미수령 환급 건수는 2,235건으로 모두 3,400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전납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등입니다. 춘천시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하거나 ARS나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의 강원도 후보지로 원주가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한 결과 원주가 생명과 의료전문과학관을 내세워 사업의 타당성과 창의성, 접근성과 발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와 경쟁했던 춘천과 강릉 등은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5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7월에 국립전문과학관 최종 부지가 선정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131명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동료 교직원 온라인 평가에서 총점의 70% 미만, 역량평가 영역 60% 미만인 2명을 부적격자로 판정해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연수 대상자는 부적격자를 제외한 면접고사 대상자 168명 중 지명선순위자 순으로 유치원 19명, 특수학교 2명,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75명 등 131명을 지명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강원도 내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4.73% 상승했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군이 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영월 6.47%, 화천 6.2%, 강릉 6.16% 순으로 올라 지가 상승률이 평균 4.7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 5.95%에는 못 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고가 개별 토지는 춘천시 조양동 명동 입구가 1제곱미터당 1,930만 원, 최저가는 삼척시 원더급 2,000리 임야로 1제곱미터당 166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FC가 주말에 선두 전북현대와 일전을 치릅니다. 강원FC는 내일 오후 4시 30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4라운드에서 전북현대와 경기를 치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